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정말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군이 다음 주로 예정됐던 대규모 해상 합동 사격 훈련을 연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이번 결정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한국군의 대규모 해상 화력 훈련을 연기한 것은 표면적으로 밝힌 날씨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고 RFA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주한미군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최근 한국에서 북한을 의식해 군사훈련을 연기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청와대가 이러한 지적을 언짢아하고 있지만 그러한 인식은 엄연한 현실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청와대가 이러는 것은 북한의 협박 외교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러한 협박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이 얻고 있는 유일한 것은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판뿐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한반도 안보 문제 전문가 중에 하나로 꼽히는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 역시 날씨가 훈련 연기를 결정할 만한 큰 이유는 아니다 라면서, 한국의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할 때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적 공존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영향이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든 창 변호사 역시 한국 대통령은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취소할 변명거리를 찾을 것이다 라면서, 이는 한국군의 군대가 약화되고 북한의 침략에 맞서는 한국의 군사력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훈련 연기 결정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은 기상불량으로 수년된 것인데 마치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처럼 군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과장하고 왜곡해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동해 일원에서 우리 한국의 MLRS 그리고 천무 이런 다른 장 로켓들하고 이제 이 공군력하고 이렇게 이제 합동 화력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이제 취소했어요. 저는 이 배경을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해병대하고 공군이 서북도서, 해군하고 서북도서 방문훈련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걸 이제 보도자료를 냈더니 이제 청와대에서 국방부, 합참, 육해공, 이 정훈공보실과 정책실 관계자들 청와대 김육은 안보실 1차장이 불러가지고 이제 뭔가 자기네들 말로는 회의를 좀 했다라고 하지만 초대백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군이 완전히 납작 엎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 훈련도 하지 마. 그래서 남북 관계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그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원고에 이런 내용도 삭제됐다. 왜? 이제 이 군사훈련 때문에 니들이 그 군사훈련 보도 잘못하는 바람에 대통령 중요한 이 이슈였던 이 남북관계 군사 문제 지금 우리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지금 못했지 않느냐 라고 초대백 가했다는 것이죠. 그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국방부는 이제부터 강력 대응하겠다. 지금 국방부 대변인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법적 대응하겠다. 무슨 정훈공보실장,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그 출입하는 언론 기자들 상대로 정정 보도 요구한다. 이제 이런 거 정말 초유의 일이거든요. 참, 이 정부의 이 언론 독재가 도대체 끝이 어딜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 언론 독재를 한다.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는 나라다라고 생각됩니다. 종편들, 마음에 안 드는 종편들 마구잡이로 지금 탄압하고 있죠. 또 우리 유튜버들도 탄압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정식적인 언론이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이 정도 발언할 수 있지만, 이 허가권, 방통위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이 언론들 제대로 지금 목소리 아무데도 못 냅니다. 겁이 나서. 특히나 채널A, TV조선 꼼짝도 못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라도 사명감 가지고 좀 바른 목소리 내겠다라는 생각 한 번 더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청와대가 군 당국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국방부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고 있다는 국방부 출입 기자들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군이 이른바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부정확한 정보, 즉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부정확한 정보가 국방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이라는 3,600만 원짜리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고 뉴시스가 19일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과제는 김정은 건강 이상설 이후, 그리고 GP 총격 보도 이후, 또 각종 훈련 보도로 북한에게 초대백 가인 이후 각 군 전문 관계자를 청와대 호출받은 이후인 5월 18일 공고되는데요. 김정은의 신변 그리고 군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부정확한 정보, 즉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이 가짜뉴스의 폐해와 악영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이 연구과제의 목표입니다. 연구과제는 부정확한 정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 군 관련 부정확한 정보의 유형과 생산자, 특성, 유형별 사례, 이러한 부정확한 정보가 국방정책에 미친 영향 사례 분석, 부정확한 정보의 생산과 확산 과정, 그리고 대응 방안 등을 세부 연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이 이 같은 연구 용역을 낸 것은 김정은의 신변 문제에 대해 국내외 언론에서 다양한 추측과 가설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인데요. 북한 지도자의 신변과 관련한 여러 가설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부정확한 정보, 즉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 용역까지 발주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 황당합니다. 우리 국가 예산 3,60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3,600만 원짜리 이 연구 영역 같으면 꽤 괜찮은 겁니다. 저 연구 영역 많이 했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그냥 필기로만 할 수 있는 이런 연구 영역들 2,0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발주가 되어서 주로 이제 뭐 한 1,8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선에 이제 낙찰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죠. 그런데 이 3,600만 원짜리 같으면 꽤 큰 거예요. 사실은 필기로만 하는 이런 것 중에서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이들이 말하는 가짜뉴스 생산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연구 영역 따면 제가 참 잘할 수 있겠는데 저한테 줄 리는 만무하겠죠. 자, 그런데 저 같은 사람, 유형 또는 채널A가 어떻게 했다, 동아일보가 어떻게 했다, 조선일보가 어떻게 했다, 무슨 기자는 어떻게 적었다, 신인균이는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쫙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하자.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이런 식으로 대응하자. 이제 이거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언론 탄압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이 국방부, 이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는 국방부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음 소식인데요. 이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 많으시죠? 바로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했냐, 중국이냐 대만이냐, 뭘 선택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제 세계보건기구에 대만이 복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 표결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결국 중국의 방해 공작으로 이 표결이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현지 시각 18일 세계보건총회를 열고 대만의 옵서버 자격 복귀를 표결할 예정이었는데요.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표결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됐다고 대만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일부 친중 성향 회원국들은 이번 총회의 핵심은 팬데믹 대응과 관련해 전 세계의 힘을 모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라며 대만 문제를 이번 총회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해서 WHO가 이를 수용하면서 표결은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초 지난 16일 미국 상원으로부터 대만의 WHO 복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주요 우방국들과 달리 그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격분했습니다. 그는 1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는 WHO 연설을 요청받았지만 거부했다. WHO는 중국이 꼭두각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중국 중심적이다. 미국은 매년 4억 5천만 달러를 줬고 중국은 4천만 달러를 줬는데 우리는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WHO를 맹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WHO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원금을 중국 수준인 4천만 달러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캠프 데이비드에서 측근들과 만나서 WHO에 제공하는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고 WHO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까지 이제 세계 WHO 총회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어젯밤에 표결을 하려고 했죠. 바로 대만이 2009년에 그 시진핑 주석의 반대로 대만이 이제 observer 자격을 상실했는데 그걸 지금 다시 회복시켜주자. 죄송합니다. 2016년에 이제 그것을 지금 표결하는데 미 상원이 55개국에 서한을 보냈죠. 협조해달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은 당연히 대만 그 observer 자격 복귀에 찬성한다라는 공식 입장 표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오늘까지 표명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뭐 한국을 돕는 것인지 또는 한국 정부를 돕는 것인지 우리 정부는 사실은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기권할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건 뭐 역사는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죠. 우리 정부가 우리 사실 대만 찬성해 주려고 했어 라고 해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안 열렸으니까. 왜냐? 중국이 연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편을 드는 그런 나라들도 중국 편에 찬성을 했고 그래서 연기시켜 버렸어요. 표결을.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연기시켜 버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에 격분해가지고 돈 안 준다 이제. 저 게브레이수스 사무총장 저거 쫓아내야 된다. 이제 이런 방침이죠. 4억 5천만 달러를 주는데 어디 감히 4천만 달러 주는 중국하고 오히려 더 못하게 지금 우리를 대우하고 있어. 돈 안 줘. 돈 주지 말자. 그리고 새로 만들자 다른 거.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WHO는 더 이상 세계 보건 문제를 대표하는 기구가 되지 못하고 어쩌면 유엔에서도 퇴출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WHO가 존속을 해서 하반기에 다시 이 표결이 벌어질지 아니면은 그냥 완전히 사라지고 대만을 포함한 새로운 보건기구가 발족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이 대만의 복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일찍 의사 표명을 해 주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뭐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거 해가지고 이익되는 게 뭐 있어? 중국한테 밑보여서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가 뭐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좀 정의가 좋지 않냐. 의협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